인류의 최대 관심사 음식. 음식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라고 할 만큼 먹거리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400만 년 전 지구에 처음 나타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식량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채식. 최상위 포식자로 동식물을 모두 섭취해온 인간은 채식이라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개성이 강한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죠. 채식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유동적인 채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언. 소와 돼지를 제외한 닭고기, 생선, 달걀, 우유 등은 섭취하는 폴로테리언. 유제품만 허용하는 락토 오보테리언. 식물성만 섭취하는 비건 등의 단계가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식과 채식을 나누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선 상상을 초월하는 양을 먹는 유튜버를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음식 배달 시장은 급격히 팽창했죠. 그러나 이러한 음식의 풍요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구온난화. 고기와 유제품 위주인 음식 섭취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생산합니다. 자동차, 트럭, 기차, 배, 비행기가 내뿜는 온실가스보다 가축을 기르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더 많고,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절반은 축산업이 만들어낸 것이며 깨끗한 물의 30%는 고기를 얻기 위해 소비됩니다. 지구상의 대지 중 45%는 가축이 차지하고 아마존 파괴 이후의 91%가 축산업입니다. 매일 10억 명이 굶주리지만 생산된 곡식의 50%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100g을 생산하는 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장식 축산으로 이루어지는 소사육이 가장 높습니다. 양식 생선의 8배, 곡물보다 17배나 높죠.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에도 이로운 음식들을 기후 미식존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견과류, 통곡물, 채소, 과일 등이 여기에 속하고 가공육과 비가공육은 거리가 멉니다. 육류 산업의 폐해가 점차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채식연합은 공장식 축산의 문제와 채식을 알리는 집회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고 인간의 건강까지 지키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지향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전체의 3~4%인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육식을 배제한 채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채식 식단을 고수한 이후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유병률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죠.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이곳에 채식으로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가장, 신영식 씨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남들과 비슷한 식습관을 가진 대한민국의 보통 남성이었습니다. 저도 주변에 가물에 콩나듯이 진짜로 있었는데 지금 출근하자마자 인스턴트 커피를 항상 먹었고 거기에 이제 담배도 같이 폈었고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편의점에 가서 핫바나 소세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먹고, 그게 또 1+1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식사를 할 때 고기 반찬이 아니면 반찬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꼭 닭, 뭐 돼지고기, 뭐 소고기, 생선 이런 것들이 항상 식탁 위에 있어야지 이거 반찬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씩 체중이 늘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신영식 씨. 그러던 어느 날 잦은 설사와 복통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고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잦은 설사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냥 하루에 뭐 2-3번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많게는 하루에 뭐 10번 더 이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되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장에 원인 불명의 만성염증이 나타나며 장에 구멍이 생기거나 대장암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무서운 질환. 신영식 씨는 치료를 위해 채식을 실천했고 3년이 지난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채식을 하면서 변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거는 제 체중이 한 15kg, 20kg 가까이 빠졌고요. 그 빠진 거 자체가 갑자기 빠지니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굉장히 건강하게 빠진다는 걸 제 스스로 느꼈고,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먹어도 속이 부딪히지 않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내가 점점 건강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고 일상생활 하는 데서 적극적이 되고 굉장히 많은 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영식 씨에게 채식을 권한 사람은 직업환경의학과 이희철 센터장. 그는 올바른 채식을 통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의사들의 모임 베지닥터의 일원으로 채식을 알리는 세미나,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대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왜 제가 그렇게 답을 해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주로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맡는 의사가 채식 전도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직접 약을 처방해서 조절을 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약을 처방하시는 분들이 건강 상태가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처음에는 뭐 고혈압약을 먹었다가 몇 년 지나면 이제 당뇨약도 먹게 되고, 그리고 설사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분들, 혈압이 안 떨어지거나 혈당이 조절 안 되거나 뭐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안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약 처방하는 거 이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이 방법을 나도 치료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좋아지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계속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일 식품 섭취량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분 음식보다 동물성 음식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이에 맞춰 현대인의 질병이라 불리는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이 폭증했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게 되면은 동물성 식품에는 포화지방산이 있어서 이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그로 인해서 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세포의 성장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만 촉진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의 성장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이런 암세포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게 되죠.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을 혈액을 산성화시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을 산성화시켜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 칼슘이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피 속에 과량의 이 칼슘이 존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소변으로 칼슘을 다 배설시켜 버려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1g을 먹을 때마다 소변으로 1에서 1.2mg 정도의 칼슘이 배설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칼슘 입장에서는 밑빠진 독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뼈가 많이 부러지고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칼슘을 안 먹더라도 동물성 단백질을 안 먹고 식물성 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그런 나라나 국가들에서는 뼈가 안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희철 센터장이 선택한 것은 채식. 그가 일하는 병원의 구내식당에는 채식 메뉴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환자는 물론 보호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환자들에게 채식을 권하며 스스로 채식을 실천하는 이희철 센터장. 채식의 효과를 가장 많이 느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한 끼는 그 반찬 중에 하나는 고기가 꼭 들어가죠. 고기나 생선, 달걀 이런 것도 꼭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다 먹었고 어디 고깃집 가서 식사를 하면은 보통 4명이 가면은 일단 4인분을 주문하고 먹고 나서 또 2인분 주문하고 보통 요런 정도가 제가 고기를 먹었을 때 먹었던 양입니다. 체중이 한 6주 만에 6kg가 빠졌어요. 주로 이제 뱃살만 빠졌고 그래서 허리 사이즈가 32인치 됐던 게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28인치로 정도로 줄어들었죠.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꼈는데 먹는 걸 채식으로 바꾸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몸에 좀 특별히 무슨 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래도 무릎이나 허리나 뭐 발목이나 이런 데 시큰시큰거리면서 조금씩 아팠던 것들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도대체 왜 뭐 혈압이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신에 있는 통증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 여드름이라든지 피부 상태가 좋아진다든지 이런 아주 정말 복합적인 작용이 왜 일어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분명하게 효과가 있는데 왜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됐죠.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육식과 채식. 이희철 센터장과 신영식 씨처럼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람과 오히려 건강을 잃었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채식을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영양의 불균형.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은 채소나 과일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하루 권장되는 양, 보통은 채소나 과일을 뭐 5회 분량 이상 먹어야 된다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그람 수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하루에 400g 이상의 채소나 과일을 먹어주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뭐 궁금해하거나 걱정하는 게 단백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하루에 2,600칼로리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권장이 돼요.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그런데 현미로만 2,600칼로리를 먹게 되면은 단백질을 48g 정도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부족한 양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 칼로리 면에서는 이 현미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칼로리 대비 한 7에서 8% 정도가 돼요. 근데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이 단백질 섭취량도 전체 칼로리에서 한 7%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르면 64세 이전까지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남성은 60g 내외, 그리고 여성은 50g 내외입니다. 이는 현미, 콩, 브로콜리 등 식물 속 단백질로 충분히 채울 수 있으며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대장암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근육량을 늘리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선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운동과 함께 엄격한 식단 조절을 하는데요. 근육을 키우고 몸집을 불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고기에 단백질 보충제까지 섭취합니다. 최성문 씨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깬 채식 보디빌더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채식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비건 식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증이 생겼었죠. 저도 닭가슴살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하루에 권장량보다 많게는 2배까지도 섭취를 했었는데, 이제 정식적으로 WHO에서 발표한 단백질 권장량은 사람 체중당 0.8kg에 불과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먹는 잡곡밥이나 현미밥만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2000칼로리면 2000칼로리의 양을 하루 3끼를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보충만 된다면 그 안에는 단백질이 8%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성문 선수, 유성 헬스클럽 소속입니다. 꾸준히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하는 최성문 씨. 채식에 대한 믿음이 약했던 초기에는 식물성 영양소만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과 보충제를 섭취하는 다른 출전자들과 비교해도 근육량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90번 2018년엔 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한 최성문 씨. 육식과 채식이 별 차이가 없다면 왜 채식을 선택한 걸까요? 채식은 제가 2017년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피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 간 수치, 신장 수치가 너무 나쁘게 나와서 그때 좀 충격을 받고, 내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인데 건강 관리가 너무 되지 않았다 하고 이제 습관들을 뒤돌아봤더니 식습관에서 저희 헬스 트레이너나 보디빌더들이 너무 과한 단백질 섭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들이 콜레스테롤이나 간 수치, 신장 수치가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채식을 하기 전에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간장 질환 수치, 신장 질환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 그러나 채식을 시작하고 1년 후 모든 수치는 정상 범위 내로 돌아왔습니다. 단백질은 몸에 저장되는 영양소가 아니거든요. 몸에 필요한 이상 섭취가 되고 남으면 간과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간에도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신장에도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고 해서 우유도 많이 먹었고 고기도 많이 먹는 편이었고 그랬는데, 어려서부터 만성 비염이 있었어요. 채식을 시작하고 지금은 병원에 가서도 고치지 못했던 비염이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코가 항상 뻥 뚫려 있어서 잠을 잘 때도 너무 편하게 자고, 그래서 피로 회복도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채식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키울 수 있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한 최성문 씨.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채식을 권하고 있는데요. 보통 트레이너들은 탄수화물을 끊고 동물성 단백질과 채소를 섭취하도록 하지만 최성문 씨는 현미밥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만들어줍니다. 셋, 넷,
5. 오케이. 그 현미밥에 채식을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먹어봤더니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트레이너들한테 전에는 들었을 때는 이제 육류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라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제 지금 최 선생님 만나고 나서 고기는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루하루 개인 운동과 회원들의 운동 지도로 바쁜 최성문 씨. 식사는 거르지 않고 꼭꼭 챙겨 먹는 것이 원칙이라는데요. 채식 보디빌더 최성문 씨의 평소 식단은 어떨까요? 동료와 함께 찾아간 곳은 채식 뷔페. 뿌려. 뭐 가지러 가야지.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채식을 하는 비건이 갈 만한 식당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범한 식당에 가서 동물성 재료를 빼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은데요. 이곳은 채식을 하는 사람도 평범한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자유롭게 메뉴를 고를 수 있어서 최성문 씨는 채식 뷔페를 자주 찾습니다. 채식을 하는 최성문 씨와 동료의 접시에 담긴 음식은 차이가 있는데요. 최성문 씨의 접시에는 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동료의 접시에는 고기와 같은 육류의 비중이 커 보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한식 뷔페에 왔을 때 여기에 밥을 주식으로 해서 밥을 풍부하게 먹고 그다음에 각종 채소 반찬들은 밥을 먹기 위해서 곁들여서 먹는 정도로 먹고 있습니다. 단백질도 거의 밥에서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밥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하루 필요한 권장량을 거의 채우는 편이고요. 오늘 같은 날은 반찬 중에 콩고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뭐 단백질, 뭐 야채 가리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고기, 잡채, 뭐 야채, 뭐 전 다 먹습니다. 보통 사람의 그런 그 결단력 가지고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친구가 채식을 하고 나서 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내려갔어요. 이제 그거를 보면은 채식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이제 있는 거를 이제 저도 이제 곁에서 봐서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 먹는 거를 제한한다는 게 이게 저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한을 할 것 같습니다.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인 마이산과 용담호로 유명한 전라북도 진안. 번잡하고 혼탁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는 사람들. 이들은 2주 동안 이곳에서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곳은 바로 진안고원 치유의 숲.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였던 이곳에 국내 최초로 환경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가 만든 곳입니다. 숙소와 강당, 식당, 그리고 드넓은 자연으로 구성된 이곳에서는 환경교육, 바른 먹거리 체험, 생활습관과 건강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황성수 원장이 진행하는 힐링스쿨이 시작됐는데요. 약 30여 명의 사람들이 2주간 머물며 식습관 바꾸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래 비슷한 모양은 없습니까? 여기 있네, 저거. 저거 끄집어내 보시오. 한번 끄집어내 보시오.
예, 힐링 스쿨에는 여러 가지 병을 가진 분들이 옵니다. 아주 다양한 병을 가진 분들이 옵니다. 근데 주로 많이 오는 분들은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여러 가지 통증, 그리고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 과지혈증, 비만, 또 자가 면역 질환, 기타 여러 가지 병력, 매우 다양한 병을 가지고 힐링 스쿨에 오십니다. 그 힐링 스쿨에는 식이요법이 딱 한 가지뿐입니다. 어떤 병을 가지건 간에 먹는 음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몸을 정상으로 만들면은 우리 몸에서 생기는 다양한 병들이 동시에 낫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혈압 가진 환자에게도 이렇게, 그리고 당뇨병을 가진 분에게도 이렇게, 비만도 이렇게 다 먹는 음식은 같습니다. 정말 2주 동안 달라질 수 있을까? 힐링 캠프의 하루를 살펴봤습니다. 새벽 6시에 시작되는 이곳의 일과 매일 아침 혈압과 혈당을 재고 꼼꼼히 기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2주 동안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스스로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엔 황성수 원장과 1대1 상담 차례. 캠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이 힘들기도 한데요. 하지만 생계도 뒤로 하고 2주나 되는 시간을 낼 만큼 이들에게 건강한 삶은 절박합니다. 황성수 원장은 이런 참가자들의 변화를 체크하고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92에 71이요. 92, 71요? 네. 힐링 스쿨에는 부부가 함께 참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저는 16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고혈압은 뭐 한 26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먹어왔고 지금은 이제 당뇨 전 단계거든요. 당뇨로 인해서 굉장히 한 30년 동안 당뇨를 앓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장 최후에 치과를 갔는데 치과에서 그 이를 다 뽑고 틀니를 하자고 해서 그게 너무 마음에 확 닿길래 저는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가서 한번 배워보자 하고 왔습니다. 아침 6시부터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6시 일어나서 어제 하루 동안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하는 것을 체크를 합니다. 체중을 매일 재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비해서 얼마나 빠졌는지, 또 목표가 얼마인데 거기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혈당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혈당을 재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혈압을 재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치가 얼마나 달라졌냐에 따라서 약을 끊어야 될 사람에게 제가 그런 권유를 하죠. 이제 약을 끊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끊어보시죠. 이렇게 해서 그런 약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참가자들이 이른 아침 상담을 마치고 간단한 운동과 산책을 하는 동안 주방에서는 점심 식사가 준비됩니다. 이곳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식사. 과연 어떤 메뉴일지 궁금한데요. 이곳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기본 원칙은 채식. 동물성 재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채소와 곡물을 재료로 해서 음식을 만들죠. 두 번째 원칙은 제철 원료입니다. 제철을 맞아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싱싱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조리 과정의 최소화. 재료의 영양 손실을 줄이기 위해 씻어서 생으로 무치거나 살짝 데치고 볶는 것이 조리 방법의 전부죠.
이 원칙은 2주 동안 하루 3번의 식사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미밥을 기본으로 나물과 채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린 반찬들, 생식을 하는 사람을 위해 물에 불린 현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운동까지 마친 참가자들이 돌아왔습니다. 허기가 밀려들 시간인데요. 모두들 양껏 음식을 담습니다. 조미료와 같은 자극적인 맛은 생략하고 오직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음식. 동물성 음식과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식사일지도 모릅니다.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낯설고 생소한 음식을 끼니마다 먹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살기 위해 먹는다는 사람들, 건강을 되찾으리란 희망으로 거친 음식을 꼭꼭 씹어 삼킵니다. 좀 이제 불편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채식만 하니까 채식에뿐만 아니라 소금을 거의 안 쓰니까 싱거워요. 그게 사실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떤 맛을 포기하는 그런 기분이. 물론 이제 박사님께서는 맛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뭐 저희는 한 4, 5일밖에 못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야채, 뭐 현미의 그런 깊은 맛은 잘 몰라요. 그러나 건강에 좋고 또 제 직접적으로 이제 저 수치를 확인할 때 이게 똑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입에는 맞지 않고 싱겁고 맛은 없지만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채식을 강하게 권유할 수 있는 자신감은 모두 경험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40년째 채식을 실천하는 황성수 원장은 채식의 효과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지켜봐왔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였던 그는 고혈압으로 뇌출혈을 일으키는 환자들을 수술하고 고혈압 예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다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뇌출혈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고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옵니다. 그 혈압이 높은 사람, 그게 고혈압 아닙니까? 고혈압은 그때나 지금이나 약을 씁니다마는 병은 못 고칩니다. 고혈압 약은 평생 써야 된다는 말은 고혈압은 평생 약으로 안 낫는다. 저를 찾아오는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혈압이 높은 분은 앞으로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뭐 후보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 수술을 했는 사람, 여전히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쓰는 사람들한테 권해봤더니 혈압이 내려가고 또 회복이 좀 빠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졌죠. 현미 채식의 효과는 환자뿐만 아니라 학생을 통해서도 입증됐습니다. 2011년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현미 채식을 체험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부모에게는 현미 채식만 먹이겠다는 약속을 받고 점심에는 현미 채식으로 따로 만들어진 급식을 먹게 했죠. 그 결과 25명 전원의 체중이 줄어들고 23명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변화는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힐링 스쿨을 시작하고 며칠 만에 몸의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의 변화는 제가 올 때 치주염이 좀 있었거든요. 치아가 아파가지고 이걸 병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로 와야 되나 상당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뭐 여기를 오는 걸로 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제가 왔는데 이 치주염이 그 통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뇨 합병증이 여러 군데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통증이거든요. 통증이 그 몸 사방에서 이렇게 터지고 그러면은 아픈데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은 몸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고요.
혈압약을 제가 27년 동안 먹어왔는데 25살 때부터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온 지 3일째 되는 날 혈압약을 끊었을 정도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획기적이죠. 그리고 제가 체감되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그 불면증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수면제를 먹고 잤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첫날부터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 머리맡에다가 수면제 하나를 두면서 혹시나 잠 안 오면 먹어야지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잠을 너무 잘 잔 것 같아요. 2주 동안 오롯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집중하며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식습관을 바꾸어가는 참가자들. 2주 후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7월) 여름에 들어선 지난해 녹음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힐링스쿨의 참가자들은 벌써 2주간의 교육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밥과 반찬은 따로 먹기, 음식은 물이 될 때까지 꼭꼭 씹기 등 교육을 받은 후 식사가 진행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식습관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참가자들이 잊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돌아가는 참가자들, 그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일단은 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검사 결과 지금 이제 수치 보면서 얘기하고 왔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중성지방은 아주 200이 넘게 수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당도 떨어지고 몸무게도 또 많이 줄고 해서 굉장히 많이 가볍고 굉장히 여러 군데 또 좋아졌습니다. 잠도 불면증이 있었는데 잠도 잘 자고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은 제가 이제 집에서 생활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통증도 있지만 이제 통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앓이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힐링스쿨에서 2주를 보낸 김상범 씨는 매일 체중과 혈압,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첫날 체중은 81.4kg에서 3, 4일에 약 2kg씩 감량되었고 혈압도 떨어져서 입소 4일 만에 혈압약을 끊고 약간 올랐지만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복 혈당도 처음보다 내려간 상태죠. 이러한 변화는 참가자들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특별한 개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얻은 통계에서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쭉 어떤 평균은 체중은 한 4.5 내지 한 5kg 빠집니다. 평균요. 그리고 혈압약 끊는 사람 그리고 당뇨약 끊는 사람들은 보통 한 60% 정도 됩니다. 끊는다는 말은 하나 쓰고 있다가 하나 끊거나 또 2개 혹은 3개 쓰고 있다가 3개 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성분이 높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려갑니다. 그런 또 이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좀 차분해지고 스스로 말하기를 성격이 굉장히 수원해졌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자서 고생하는 분들도 여기 오시는데 그런 분들도 잠자기가 훨씬 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2주간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된 참가자들.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내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김상범 씨는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채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몸의 변화를 느끼는 중인데요. 일단 뭐 27년간 먹던 고혈압 약을 3일 만에 끊고 계속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그 체크하는데 혈압이 정상이에요. 혈압약 안 먹는데도.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아 이게 효과가 굉장하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운동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아요. 하루에 뭐 평균적으로 치면 하루에 한 30분, 40분 걷기 과격하게 하지도 않는데도 몸무게가 계속 하루에 100g, 200g, 300g씩 계속 체중이 줄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놀라요. 사실은 뭐 야채도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많이 먹어서 몸무게 더 나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체중을 재보면 오히려 줄어들고 그래서 직접 건강이 좋아지고 체중이 빠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아 이거 해야겠구나. 채식은 김상범 씨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병과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체질이 건강은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았어. 그래서 운동도 못 하고 그래서 운동도 싫어하고 또 이제 오랫동안 고혈압도 앓고 뭐 결국에는 만성 말기 신부전증이 돼서 콩팥 이식 수술도 받고 그냥 몸이 굉장히 저는 뭐 오래 산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뭐 한 60까지만 70까지만 그 정도만 살아도 나는 진짜 잘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건강에 자신이 없었어요. 오래전부터 건강을 잃고 자신감마저 잃었던 김상범 씨. 하지만 이제는 매일 도시락을 직접 준비할 정도로 건강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김상범 씨. 그동안 자신의 몸에 소홀했던 것을 반성하고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동안 생각 없이 음식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현미식물식을 하면서 이제 아 나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뭐 남들처럼 100살, 150살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좀 7, 80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사는 날 동안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고요. 산업화로 인한 대량 생산, 고효율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논리, 이기심으로 망가져버린 지구와 우리의 건강. 하지만 건강의 가치와 웰빙의 의미를 아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극단적인 편식, 채식은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점점 병들어가는 인간. 여러분의 뉴노멀은 무엇입니까?